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우리 MC가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술이 금융을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요즘 유행어로 핀텍인데, 핀텍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경제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핏줄이자 꽃인 핀테크 혁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진화론이 채택되고 나서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 많은 후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이코노쿠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게 뭐냐?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원시인이 하루에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생선 한 마리 하고 사과 하나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하죠. 원시인 A하고 B하고 둘이 있습니다. A는 사과 하나 따는데 3시간 걸리고 생선 한 마리 잡는데 4시간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B는 5시간, 4시간 걸리면, 여러분 아주 심플한 계산을 해보시면 하루 노동시간은 A는 7시간이고 B는 9시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살지 않고요. 각자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를 해서 서로 교환하자고 약속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A는 뭐를 해야 되나요? 과일을 2개 따면 됩니다. 1개 대신에. B는요? 생선을 2마리 잡으죠. 그래서 교환을 한다는 것만으로 서로 1시간에 시간의 노동을 줄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경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문명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집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또 다른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연장을 발명을 하게 되고요. 사과 따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나 그랬더니 나무 올라가느라고 막 시간을 많이 쓰니까 사다리를 만들면 사과를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물이 인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추운데 물속에 가서 고기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물만 만들어도 되고요. 또 사다리 만드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교환하는 물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2가지에서 4가지로 늘어나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과 혁신의 관계입니다. 그 기술 중에 이게 보시면 제가 인류가 180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가장 많이 썼던 연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도끼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 10년 전에 우리 손에 가장 많이 주어졌던 연장은 저 마우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는 뭐가 제일 많이 주어져 있나요? 스마트폰이죠. 디지털 혁명은 오래전으로 거꾸로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가 웹 기술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 웹 기술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정보 탐색하고 우리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입니다. 이 탐색 기능이 점점 싸고 효율적으로 되더니 내 주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차 중에서, 택시 중에서 내가 바로 탈 수 있는 걸 연결해주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우버를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택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위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그 친구의 사용하지 않든 경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남는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차량을 탈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고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즉 전에는 유틸라이즈 되지 않든 활용되지 않는 자원의 짜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게 있고 사람 또는 기계에 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더 활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여가는 혁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그럽니다. 공유경제는 여러 가지로 공유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금융도 속해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뭐냐면 개인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서 서비스를 높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우버에서 봤듯이. 금융 중에 이 금융은 화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화폐에서 금융은 뭐냐 하면 시간, 공간을 넘어서 화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가 금융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은행이 저한테 융자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 하냐면 미래의 제 수익
가능성을 믿고 돈을 미리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미래 수익상을 지금으로 끌어올려서 지금의 지불 수단으로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결해 준 거죠. 미래를 현재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우리 이게 소득 가능성을 연결해 주는 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전 세계는 정부가 발행한 물리적 화폐가 약 4.5조 달러, 우리로 하면 4,500조 달러 정도 되죠. 가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민간들이 발간하는 사적인 화폐까지 하면 약 80.9조의 화폐가 있고요. 이 융자해준 부채가 무려 199조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제 부채 그러면 여러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부채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의 수익을 가능성을 현재로 끌어올려서 생산 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잘 빌려주나요? 여러분 스타벅스 잘 가시죠? 스타벅스의 스타벅스를 키운 하워드 술츠라고 하는 창업가가 이 사업을 스타벅스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으러 갔는데 융자 신청을 몇 번 퇴짜를 맞았냐면 242번 받았다고 합니다. 저 정도 끈기 있어야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분이 미래에 스타벅스를 해서 돈을 얼마나 받을지 현재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금융의 최대 문제는 바로 신용, 즉 미래에 돈 벌을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냐 하는데 정보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은 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핀테크입니다. 미국에서 여기에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P2P 대출 플랫폼의 결과인데요. 12개월 융자를 해보면 은행에다가 여러분 예금하면 1%밖에 이자를 못 받는데 빌려가는 사람은 평균 12.2%에 빌려갑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 은행을 제끼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P2P 대출에서는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은 한 7%의 수익, 빌려가는 사람은 역시 12%에 빌려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빌려주는 사람도 훨씬 좋고 빌려가는 사람도 전에보다 싸게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번 요새 유행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미국의 킥스타터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걸 한번 7번째 걸 보시면요. 크라우드 펀딩에다가 나한테 돈을 투자해 주세요 하고 새로 프로젝트를 들어간 사람이 기대했던 거는 $10,000,000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보고 나더니 이거 장사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했더니 실제 걸친 돈은 얼마냐면 878만 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벤처 캐피털 회사에 가가지고 나 장사 될 거 있으니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87억 빌려주는 벤처 캐피털 회사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게 놀라운 금융입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사업계획서를 가가지고 열심히 은행이나 벤처 캐피탈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지보라고 하는 소셜 로봇이에요. 집에 혹시 로봇 이미 입양하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없어요? 말하면 말도 했고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로봇 좀 쓰시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돈을 투자해 주니까 펀딩도 됐죠. 초기 고객도 확보됐죠. 광고도 미리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창업을 하는데 즉시 펀딩을 해주고 마케팅, 광고와 초기 고객 확보를 한순간에 해주는 그래서 창업이 훨씬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경제 10빗줄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 가난하고 신용이 낮은 분들이 소외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유 경제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한테 신용이 금융이 공급이 되는 이게 핀테크 혁명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IoT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든지 어디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면 그런 기존에 담보 잡았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은 핀텍으로 투자해달라고 오신 분은 저 제주도에 있는 광어 양식장에 광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핀텍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CCTV로 광어 어항 속의 광어를 다 재가지고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담보 자산의 급격한 확대가 새로운 투자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처럼 핀텍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혜택을 받고 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의 혁신,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금융혁명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방청석에 KDI 스쿨 학생분들이 와 계세요.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이거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예, 이병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핀테크와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IoT 플랫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핀테크와 IoT 제조 플랫폼을 연결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작업이 필요할 때 돈이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제조업은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설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요새 금융이 공급해주지 않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데 핀텍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재고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담보로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금융의 제조업이 좋은 기계를 많이 만들면, IoT 기계를 많이 만들면 집을 뭐 스마트 도어 럭이나 로봇 같은 게 있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든지, 또는 화재가 나는 걸 미리 다 예방할 수 있고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듯이 좋은 기계, IoT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수집 능력이나 또는 원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 자산이 더 안전해지고 더 좋은 보험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그리고 기술의 융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